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합격의 길로 안내해드릴 역사 이야기꾼 최용욱입니다. 자, 오늘 할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사를 공부하시면서 첫 번째로 맞이하는 큰 고비입니다. 바로 뭐냐? 삼국시대, 4세기, 5세기, 6세기 어느 나라가 잘 나갔고 그때 뭐가 있었는지 이 부분 여러분들이 조합 맞히는 걸 되게 어려워요. 오늘 제가 핵심을 알려드릴 테니까 잘 보고 여러분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각국의 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당연히 어느 나라부터 써놔야 되겠습니까? 고구려. 자, 고구려 써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연히 어느 나라? 백제. 그 다음이 신라 해갖고 세 나라를 여러분들 써드리고 시작을 하죠. 자, 그런데 제가 표에다가 굉장히 많은 왕들을 넣어놨죠. 근데 이 왕들이 모두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일단 보셔야 될 거는 제가 알려드리는 왕들부터 여러분들이 판단을 좀 해두십시오. 이 왕들 먼저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세 나라 중에서 제일 먼저 고대 국가로 발전한 나라 어느 나라냐? 여러분들 당연히 어느 나라가 될까요? 고구려가 됩니다. 왜 고구려라고 얘기를 하냐?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니에요. 자,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고대 국가로 발전한 나라는 솔직하게 그냥 톡 까놓고 얘기하면 중국입니다. 중국의 영향을 쉽게 받으면 빨리, 중국의 영향을 받기가 어려우면 느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씩 갑시다. 제일 먼저 고대 국가로 발전한 나라는 어느 나라가 되느냐? 여러분들 제일 먼저 고구려가 되는데 1세기에서 2세기에 걸쳐서 누구 왕이 나오냐면 여러분들 태조왕이란 왕이 나오게 돼요. 자, 태조왕이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분한테 미리 한 가지를 좀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고대 국가라면 네 가지 조건 중에서 뭔가 시작이 돼야 돼요. 첫 번째는 왕권이 강화돼야 됩니다. 왕권이 강화된다는 건 왕위 세습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율령이라든가 아니면 관리들의 복세, 관등 체제가 갖춰져요. 율령, 법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관리들을 뽑아쓸 수 있는 관등 체제가 갖춰져야 된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자, 불교라는 종교가 받아들여져야지만이 이걸 고대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 바로 영토 정복, 넓은 영토 확장이 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대 국가가 시작하려면 이 네 가지 중에 한 조건은 무조건 시작이 돼야 돼요. 그리고 네 가지가 나중에 다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첫 번째가 왕권이 강화된다. 무엇을 통해서? 왕위 세습을 통해서. 두 번째가 율령, 법과 그 다음에 관등 체제가 갖춰져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불교, 사상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뭐 넓은 영토 확장, 바로 뭐 정복 활동도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고구려에서 태조라는 이름, 이거 독특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태조라는 명칭이 붙으면 나라를 세웠죠. 근데 고구려를 세운 사람이 태조왕이냐? 아닙니다. 주몽 또는 동명성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왜 태조냐? 아, 나라 건국과 맞먹는 변화가 있었어요. 계로부 고씨에 의해서 왕위가 세습이 됩니다. 자, 왕위가 세습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옥저도 정복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조금 전에 네 가지 조건을 얘기했죠. 그중에 첫 번째와 네 번째 조건을 해낸 거죠. 첫 번째와 네 번째 조건을. 자, 왕권을 강화했다. 그 다음에 옥저를 정복해서 영토로 확장했다. 그래서 태조왕은요, 여러분들 고구려를 무슨 국가 단계에서 연맹 왕국 단계에서 그 다음에 무슨 단계로 넘긴 거냐면 고대 국가 단계로 넘긴 왕으로 꼽혀요. 태조왕은 여러분들 고대 국가를 만들어준 왕입니다. 고구려를 고대 국가로 만들어줬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나라가 바로 백제가 됩니다. 백제는 자, 왜 두 번째가 되냐? 당연하죠. 중국의 영향을 받기 제일 쉬운 나라 고구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다 건너면 되는 나라 백제가 되겠죠. 백제는 3세기에 누가 나오냐? 고이왕이 나와요. 고이왕은 무엇을 했냐? 율령을 반포합니다. 자, 그리고 복색, 관리들의 옷의 색깔을 정했다라고 해갖고 관등 체제를 갖췄다라고 평가를 받아요. 아니, 관리들의 옷의 색깔을 정했다라는 게 왜 관등 체제를 갖추느냐? 여러분들 사극 보면 나오는데 사극을 보면 제일 낮은 관리들이 보통 녹색 옷을 많이 입습니다. 그 위에가 파란색 그리고 붉은색 계통을 입으면요, 되게 높은 관리. 이걸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관등에 따라서 옷의 색깔을 다르게 한다. 그것이 바로 관등 체제를 갖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율령과 관등이라면 제가 몇 번째, 두 번째로 얘기한 조건이었죠. 고대 국가의 조건. 그래서 백제는 고이 왕 때부터 바로 고대 국가로 발전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일 늦은 나라는 신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라는 자 4세기 들어서야 누가 나오냐면 자 뇌물 마리깐. 자, 우리는 여기서는 아직 기초만 잡기 때문에 뇌물 마리깐. 그래, 마리깐이라고 씁시다. 마리깐이 나오게 됩니다.